네, 안녕하세요. 9월 20일 종목 분석 2부입니다. 아, 30분 동안에 분석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분석해야 할 종목은 많아서 상당히 고민스럽긴 합니다. 하여간 이제 한 대까지는 계속 해보다가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만세를 부르고 그때 가서 뭔가 다른 방안을 강구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올려준 종목을 거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별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네요. 그때는 너무나 종목을 넘칠도록 제가 할 수 없을 정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는데 아직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최대한으로 해보죠. 자, 오픈 베이스부터 시작합니다. 오픈 베이스. 뭐 오픈 베이스 현재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그죠?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전환선은 돌아섰고요. 두 개가 교차했고 주가는 구름 저 뭡니까 기준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통상 타진 매수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기 이전의 직전의 단계까지 왔다고 보여지고요. 얘가 이제 조금 더 올라서 구름 위로만 넘어서면은 뭐 종가가 구름 위로만 형성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계속 올라간다라고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후행 스팬도 이게 캔들 위로 올라왔으니까 설령 주가 좀 밀리더라도 후행 스팬 여기서 뭐 지지가 나타날 거로 보여지니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을 보아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두고 홀드하고 계시면은 들고 계시면은 아마도 홀드, 그러니까 캘시엄 마켓 홀드를 말하는 건데 갖고 계시면은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요. 하나솔루션은 언제 파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하나솔루션 제가 예전에 이미 분석해서 진작에 매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때죠, 그죠? 그죠? RSI가 70m 내려갔으니까 이때 팔아라. 9월 11일 날이네요. 9월 11일 날 팔아라. 이후에 댓글을 찾아보시면은 그 말을 듣고 종목 그 하나솔루션 재빨리 매도하신 분들 정말 지금 즐겁게 그죠? 주가 많이 떨어지고 있네라고 아마 그런 댓글을 본 것 같습니다만은 거꾸로 파신 분이 즐겁겠습니다만은 갖고 계신 분은 속이 타죠, 그죠? 일단 RSI는 벌써 매도 신호가 나타난 상태이고요. 두 번째로 지지가 되는 게 이제 기준선이 지지가 됩니다. 기준선이 얼마가 되느냐? 4730원인데 현재 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과거의 차트를 과거의 주가 움직임을 본다면 이날 이후로 이날은 언제냐면은 4월 13일 이후로 올해 들어와 가지고 4월 13일 이후로 단 한 차례도 까만색이 기준선인데 단 한 번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상승세였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기준선 밑으로 안 내려간다면 기존의 상승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약간의 조정 끝나고 다시 올라가는 거로 봐도 뭐 무방한 거고요. 무방한 거고 만약에 이 기준선 41,1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올해 들어서 4월달 이후로 처음으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꼴이 되니까 그때는 심각하게 매도를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거래한다면 이미 벌써 진작에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난 상태이고요. 이제 이때 못 팔으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기준선을 보고 계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선 마저 무너뜨리면은 그때는 팔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홀드하고 계시는데 41,1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매도. 언제 매도하느냐? 41,100원입니다. 그 다음에 YN텍. YN텍에 대해서는 계속 보유하면은 언젠가 회복될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보유하면 언제가 회복될까요? 라는 이야기에 대한 정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못 되죠. 저는 그림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지 차트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지 물론 연초에
저는 제 유니버스에는 그 재무제표도 보긴 합니다만은, 재무제표 상으로 봐서 장기 보유하면 주가 올라갈까요? 라고 하려 그러면은, 소위 퍼가 어떻고, EPS가 어떻고, 에비타가 어떻고, 뭐 재무제표에 무슨 유동비율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쪽으로 어프로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고요. 현재 장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차트로 본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전환선이 꺾였고, 두 개가 교차됐고, 주가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후행 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아직까지는 구름 안에 있습니다. 잘못하면 구름 밑으로 내려버리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죠. 아마도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은 본전이 올까요? 라고 하시는 거 봐서는 옛날에 매수한 가격에서 지금 손해가 나고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뭐, 손해가 난 주식을 절대로 안 판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하락이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더러 이거 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팔겠습니다. 일단 팔고 다시 근데 저점에서 다시 산다거나 아니면은 와이엔텍이라는 종목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DA 테크놀로지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DA 테크놀로지도 보다시피 똑같죠. 전환선 꺾였고 밑으로 내려갔고 주가 구름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이제 구름에 간당간당한 상태입니다. 그죠? 만약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우리가 일부에 보았던 S오일이나 뭐 이런 허다한 종목처럼 완전히 이제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런 시나리오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모든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네 가지 단계에서 세 가지 단계가 끝났고요. 이제 주가가 구름마저 무너뜨리면은 하락폭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1573원이 스랭스팬인데 종가 기준으로 1570원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곤란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DA 테크놀로지 저들 어떻게 할까요? 팔고 싶습니다. 지금은 속이 쓰리겠지만 일단 팔고 나서 다시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금호타이어 뭐 상승세에 있는 좋은데 그죠? 상승세에 있는 좋은데 주가의 끝은 올라가 보이는데 RSI의 강도는 점점점 약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괴리,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다이버전스. 그죠? 제가 아마 다이버전스에 대해서는 뭐 카카오며 네이버며 LG화학이며 현대자동차며 허다한 종목에서 여기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도 처음 제 채널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은 근데 뭐 처음 다 아시고 계실 것이고요. 아니면은 처음 채널에 오신 분 같으면은 제 영상에서 근데 뭐 LG화학이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현대차나 기아차나 뭐 이런 종목들을 분석한 또는 그 네이버 언제 사나 카카오 언제 사나 이런 종목을 분석한 걸 보시면은 괴리에 대해서 RSI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놨으니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괴리가 나타나면요 통상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금호타이어도 대충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더 밀리겠냐 이제부터는 슬슬 내리는 쪽으로 안 되겠냐 싶습니다. 내리면 아직까지 전환선 기준선 일목으로 봐서는 전혀 매도 신호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RSI만 상으로 단기 지표 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예컨대 일목으로 본다면 요게 기준선인데 362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추세가 바뀌는 상당히 신뢰도 높은 신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긴 안목에서 자주 거래한 거를 싫어하신다 그러면은 홀드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자주 사고 팔더라도 일단은 고점에서 팔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매도하고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네요. 바이오니아 몇 파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파동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파동으로는 잘 급등락을 반복하는 종목은
파동을 매기면은 파동의 원칙에 되게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파동으로 매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자, 올라가다가 조정 보이네 라는 쪽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죠, 그죠? 상당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위쪽과 아래쪽과 삼각형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소위 트라이앵글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니까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애매한 상태인데, 더구나 기준선 전환선이 딱 만났고 주가는 기준선 전환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구행수표는 캔들 위에 있고, 더구나 주가는 구름 위에 있으니까 하락세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상승세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것 같냐? 근데 위쪽에 저항선을 뚫고 이리 올라가면은 계속 가는 거고요. 아래쪽에 지지선 뚫고 내려가 보니 근데 구름 근처까지 가면은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죠. 지금 지극히 애매한 상태입니다. 바이오니아 도저히 이거는 글쎄요,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라간다고 말해야 될지, 올라간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내려간다고 말할 수도 없고, 더더구나 RSI도 지금 현재 50일밖에 안 되니까 딱 중간입니다. 그야말로 딱 50일이니까 딱 중간입니다. 정말로 RSI는 제로에서 100 사이 움직이는데 RSI가 50이니까 딱 중간입니다. 주가도 보합이고 RSI도 딱 중간이고, 이거는 진짜 딱 중간이니까 동전 뭡니까? 앞면 던지면 사고 뒷면 던지면 판다라고 했을 때 동전을 딱 던지니까 동전이 딱 서는, 그죠? 엎어 넘어지지 않고 딱 서는, 네, 이런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요.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는 이 종목은 댓글에 랩지노믹스 봐달라는 댓글에 서너 개 보이는 거 봐서, 그래서 제가 확실히 다른 유튜버가 어떻게 무슨 말 하는지 제가 모르니까 다른 유튜브를 찾아볼 시간도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딴 데서 이거 추천을 받은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 종목 역시 아까 뭐였죠? 바이오니아, 마찬가지로 역시 위쪽과 아래쪽이 애매하게 만나는 소위 삼각형의 트라이앵글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양 상태이죠. 더구나 기준선 전환선이 딱 만났고요. 딱 만났고 후행수변도 캔들 안에 딱 붙었으니까 이것도 역시 RSI도 이거는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49니까 딱 중간이네. 그렇죠. 환장하겠네요. 똑같죠. 진짜 얘가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하느냐, 진짜 이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보고 계시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팔아버린다. 근데 48,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판다. 그게 아니고 구름 위로 43,000원 이상 올라가면 계속 보다 라고 두 개의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38,000원이냐 43,000원이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게, 그게 주식은 뭐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라고 그러죠. 그죠? 그거는 뭐 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로 이런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예측하기보다는 대응입니다. 그죠? 아래쪽으로 48,0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팔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위로 43,000원 위로 올라가면 추가로 매수하더라도 더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하고 싶습니다. 지금 진짜로 애매합니다. 어떻게 된 게 아까 뭐였죠? 바이오니아나 이거나 다 똑같이 그런 종목이죠. 자, IQ 이것도 그러네요. 또 한결같이 애매한 종목들이 나와 있네요. IQ입니다. IQ는 뭐라고 물어보셨나요? RSI가 꺾이면 매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RSI가 꺾이면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RSI가 여기 꺾였으니까 사실은 여기서 매도했어야 되죠. 그죠? 여기 매도했어야 됩니다. RSI만 가지고 거래한다면 매도했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일목으로 거래한다면 좀 약간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금 호흡을 길게 하고 본다면, 현재로 봐서는 주가는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구름 위에 있으니까, 후행수변도 캔들 위에 있고 있으니까 상승세가 이어질 거로 봐도 됩니다. 그죠? 그럼 이 종목은 언제 파느냐? 근데 요 기준선
46,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팔으면 됩니다. 46,000원. 그러니까 이날 얼마입니까? 물론 51,700원이나 또는 5만원 정도에서 팔았다면 해피하긴 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기준선 밑으로 46,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판다 정도라도 보유하는데 훌륭한 전략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46,000원 정도를 밑으로 내려가면 팔더라도 당장에 RSI고 거래하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은 좀 길게 봐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보유. 웰크론입니다. 웰크론은 그렇죠. 웰크론 물어보신 분이 추매하거나 물타기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추매하거나 물타기 하라고 했을 때 제가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어떤 종목인 간에 무슨 종목이든 상관없습니다. 카카오든 네이버든 현대차든 LG전자든 LG화학이든 또는 삼성전자든 무슨 종목이든 간에 수격 매수해가지고 추가로 더 사가지고 물타는 매입 단가를 낮추는 전략처럼 손해 날 확률이 높은 전략도 없습니다. 그런 종목 안 하시면 됩니다. 현재 웰크론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 또 더더구나 웰크론 보시면은 절하선상 꺾였죠. 기준선 절하선 교차했죠. 주가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주가가 이제 구름에 딱 걸려 있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그래도 구름이 더 돋습니다만은 이게 구름이잖아요. 그죠? 이 구름이 줄 한 줄로 돼 있어요.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 주가 옆으로 감아가더라도 저절로 구름이 더 나가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가 옆으로 가더라도 후행 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절하선 꺾이고 교차하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고 후행 스팬 밑으로 내려가고 구름 밑으로 나가는 모든 케이스가 앞으로 이틀 내지 사흘 안에 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여기서 갑자기 급등하지 않는 한, 그죠? 급등하지 않는 한 어차피 얘는 구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 그러면은 좀 더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물타는 정도까지 생각할 정도 같으면은 상당히 고점에서 매수한 것처럼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분한테 팔아라 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네요. 하지만 추가 매수로 해서 물타는 전략은 설령 지금이 6,870원의 바닥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령 지금이 바닥이라 할지라도 물타는 전략은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다지 좋은 종목 전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는 좋네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좋네요. 왜 좋다고 그럽니까? 저항선 돌아섰고요. 주가 기준선 위로 올라갔고요. 후행스팬 캔들 위로 올라갔고요. 주가 구름에서 약간 헤매다가 구름이 지지까지 받고 있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로 봐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 SDS는 그냥 계속 갖고 있어도 됩니다. 언제 팔까요? 제가 맨날 앞에서 다 설명했죠. 언제 팝니까? 꺾여가지고 기준선 위로 올라가다가 주가가 올라가다가 기준선을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 가서 팔면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RSI 보고 있다가 RSI가 올라가서 놀다가 얘가 70m 내려가면 그때 팔아라. 그런 이야기죠. 오케이. 삼성 SDS 좋아 보입니다. 동그라미가 작아졌죠. 동그라미는 크게. 오케이. 동그라미 크게. 그 다음에 메디포스트. 메디포스트는 어떤 분이 옛날에 제가 이거 종목 그다지 안 좋아 보인다고 말씀한 것 같은데 구름 안에 들이서가지고 그죠? 그 이후에 메디포스트 이후에 다시 이제 얘가 뭡니까? 구름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다시 좋아진 거 아니냐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물론이죠. 좋아졌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 주 주간 추천 종목에 메디포스트로 넣을까 말까 참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고민하다가 뭐라 그럴까 다른 종목 있어가지고 종목이 너무 많이 분석해서 제 추천 종목에 넣기가 그래가지고 메디포스트는 그냥 빼긴 했습니다만은 추천 종목에 넣을까 할 정도로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좋아 보입니다. 이제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메디포스트 살까요? 예,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고 나면 언제 팔아야 되느냐? 기준선이 얼마입니까? 혹시라도 기준선 28,175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일단은 털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3만원과 28,175원 밑으로 현재 3만원 종가인데 28,175원 28175 밑으로 내려가면은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보유 매수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아이쿠, 한스바이오메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는데요.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을 최근에 와서 급등락을 반복하고요. 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뭐 신약 개발을 했니 안 했니, 백신을 개발했니 안 했니,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뭐 완전히 뭐 날아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종목들은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 분석 보고서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게 전통적인 분석 기법으로 또는 차트로서 분석하기가 참으로 난감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한스바이오메드도 저한테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정말 저도 말씀드리기가 난감합니다. 파동으로도 매길 수도 없고요. 그래서 뭐 그냥 잘 날아갔네 라고 탄복할 따름인데, 굳이 말씀드린다면 RSI가 30에서 31로 올라갈 때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었고요. 그죠? 그렇죠. 30 밑에서 올라갈 때 매수 타이밍이었다면 바로 이날 17,500원 저점을 찍고 반등한 종가가 플러스 나타난 이날이 바닥이었으니까 매수 타이밍, RSI가 딱 돌았었잖아요. 그죠? 반대로 RSI가 내려온 날이 바로 어제였네요. 어젠가? 그렇죠. 이날이었네요. 9월 18일이었네요. 9월 18일 날 내려온 날 RSI가 내려왔으니까 이날은 매도했었어야 되는 거죠. RSI로 본다면. 그 다음에 일목으로 본다면 얘가 내려오면 1차적으로 절한선, 2차적으로 기준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아마도 기준선이 있는 22,650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급등락 워낙 반복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야말로 전통적인 기술적 분석 방법으로 하는 거니까, 최근에 와서 코로나와 관련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워낙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분석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차트로 본다면 그런 정도로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벌써 매도했어야 되고요. 매도 신호가 나타났고요. 아니면 홀드. 저런 기준선까지 조정도 가능해 보인다. 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 고점에 물렸는데 언제 매도할까요? 캠트로닉스는 글쎄요, 절묘하게 고점에서 16,900원에 매수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은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전환선 돌아섰고 교차했고 주가는 기준선 위에 있고 주가는 구름 위에 있는 거니까 구름 위에 상단이 지지가 되면서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비교적 글쎄 얼마에 매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6,900원에 매수하더라도 글쎄요, 뭐 큰 설령 제 예상이 틀려서 밀린다 하더라도 얼마냐니까 항상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15,2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에이씨 팔아버린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종가가 금요일의 종가가 15,500원이니까 그죠? 15,200원 밑으로 내려가면 팔아버린다 라는 생각으로 들고 계시면 이 종목은 쉽게 빠져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네요. 그래서 15,200원 밑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게 헛소리가 되고요. 그래서 손절해야 될 것이고요. 아니면은 들고 계셔도 수익을 내주는 본전 이상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마트 파동을 여쭤보셨는데, 파동은 모르겠습니다. 파동은 잘 안 여기집니다. 굳이 말한다면 뭐 글쎄요, 뭐 이게 1, 2, 3, 4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4고 이게 1이면 서로 겹치잖아요, 그죠?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을 매길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마트 저한테 질문하시면서 좋아 보이는데 이거 사면 어떻겠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게 아마 이때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마 이때쯤 아마 이때쯤으로 아마 이때쯤 기억이 됩니다. 정확하게 여기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왜 무섭냐? RSI가 70 이상을 올라가 있으니까 더 올라갈지 모르지만 조만간 그 길 같으니까 무섭었죠. 실제로 뭐 얼마 그분 올라간 제가 무섭다 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분 올라간 이만큼 올라간 거 보고 아씨 그봐 엉뚱한 말 두고 샀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빨리 매도하지 않았더라면 잘못하면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생기겠죠. RSI가 상당히 과열돼 있고요. 그리고 어제 금요일 날 RSI가 70m 내려왔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조정이 예상됩니다. 통상 기준선 근처까지 내려오는 경향이 많으니까 14만 5천원 뭐 모든 종목들이 다 기준선까지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정도로 대략 뭐 그 정도 오지 않겠냐. 대략 그 정도까지 조정을 받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죠. 파동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파동으로 봐서 지금이 조정이니까 뭐 다시 상승할 거다라는 말씀을 기대할 것 같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파동 안 매겨집니다. 그죠? 여기에 1이고 2고 3이고 4면 이게 서로 겹치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에요. 파동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기획은 예전에 제가 이거 분석한 게 기억이 나고요. 그때 그 당시에 아마 글을 보니까 추세가 전환선 돌아섰고 두 개가 교차했고 지행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갔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상승이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두 가지 과정만 거쳤는 것 같네요. 전환선에 돌아서고 두 개가 교차됐는데 저기 후행스팬도 캔들 위로 올라서고 주가가 구름 위로 마저 올라왔으니까 계속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제일기획은 계속 상승이 예상됩니다. 계속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RSI가 70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보이십니까? 아마도 하루 이틀 더 올라가면은 RSI가 아마도 이렇게 꺾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RSI가 꺾이면 그때가 고점이니까 매도하시라. 파동 가지고 이마트가 제일기획 파동 가지고 몇 번째 파동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상승 추세인데 RSI가 단기적으로 매도하라고 나오면 그때 가서 파시라. 일단은 홀드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넥신입니다. 제넥신. 제넥신은 뭐 글쎄요 어떤 분이 파동을 옛날에 여쭤보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굳이 파동을 매긴 게 1, 2, 3, 4까지 그려놨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까지가 5가 되겠네요. 그리고 시커먼 300인데 5다라고 아마 설명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지금은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RSI도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전환선도 꺾이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이에요. 금요일 날 주가가 쭉 밀리면서 기준선 근처까지 갔다가 장중 저점이 종가는 위에 나타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환선이 꺾이고 있는 상태라서 RSI는 팔라 그런 상태여서 아마도 좀 더 조정이 있지 않겠나 싶네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기준선 근처까지는 조정을 되게 받고요. 기준선이 조정을 해서 조정이 지지가 실패하면 더 밀리면 구름 근처까지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준선 지지 여부가 매입이냐, 보유냐, 아니면은 매도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왜 그래 말씀드리느냐? 그걸 보세요. 이 경우에도 이 종목도 언제부터인가요? 이날 언제냐니까 3월 25일 이후로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간 이후로 거의 기준선 위로 다 있었죠. 다 기준선이 다 지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다 지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번에 만약에 기준선이 지지가 안 되면 그렇죠. 다 기준선에서 다 걸렸잖아요. 그죠? 근데 내려간 적이 없는데 이번에 만약에 기준선에서 지지가 안 되면은 잘못하면은 추세가 망가질 가능성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선의 지지 여부에서 보유냐 아니면은 매도냐를 결정하셔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자, 30분 지났습니다. 그래서 MCNX까지 할까요? 보여드린 김에 MCNX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MCNX까지 하고 나머지 거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MCNX 갭 하락해서 손절하기는 싫은데 예? 뭐 그 때문에 갭 하락했네 그죠? 갭 하락했죠. 예. 손절하기는 싫다 하셨는데 제가 맨날 말씀드립니다만은 손절은 항상 옳죠. 손절해야 되겠다 그러면 손절하는 것이 옳습니다. 통상 갭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자, 이게 갭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갭 났죠, 그죠? 갭 났을 때 통상 갭이 나면요, 갭을 메꾸려는 지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서 갭이 나타났던 근처까지 올라가 주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부터 갭 나타난 다음에 올라가면은 갭은 아무것도 아닌 거 되는데 갭을 메우지 못하면 갭 낮은 상태에서 메우지 못하면 오히려 더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기다려 보시면 얘가 갭을 메꾸는지 안 메꾸는지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목으로 본다면 기준선이니까 금요일 날에는 기준선에 딱 닿았는데 종가 기준 내지는 종가로 봐서 기준선을 지지하느냐 여부가 역시 손절할 것인지 보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갭이 뚫리고 갭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통상 갭을 메우려는 반등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런 거. 그리고 이때 갭이 메워지고 갭 위로 올라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그게 아니고 갭을 못 메꾸면 또 밀린다. 두 번째로 기준선 밑으로 무너지면은 그때는 팔아야 된다. 그래서 갭과 기준선 지지 여부에 따라서 보유냐 손절이냐가 결정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케이. 자, MCNX 같이 말씀드렸고요. PCL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마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